코로나 이후 고금리 사이클이 끝나고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그 말은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더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환호하면서 올라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고점이 아닐까? 그리고 내년 상황이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했는데 과연 내년에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 연준의 총 자산 규모, 달러 발행량을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급격하게 시장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물가를 잡겠다고 연준이 미국의 금리를 5.5%까지 올렸죠. 하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도 몇 년 동안 유동성이 그렇게 많이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 풀렸던 돈의 반도 흡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 오히려 미 대선 때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옐런 미 재무장관과 파월이 시중에 돈을 풀었었죠. 결국 시중의 유동성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유동성을 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경기 호황을 누리고 경기 둔화조차 피하겠다는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렛츠고! 자, 최근 12월 18일 날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의 발언을 보면 스탠스가 매파적 금리 인하로 기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성명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해석해보자면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는 말인데 이 말은 내년 1월에 바로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결국 동결 확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일 시황을 쓰는데 일단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각종 주식과 부동산 경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쭉 내려서 한번 보면 12월 20일로 한번 볼게요. 이때도 제가 12월에 25bp 인하한 건 고용 둔화 그리고 관세 우려에 대한 선제적 조치였고 12월도 각종 지표들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금리 인하할 이유가 1도 없었다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제가 계속 동결을 얘기했던 이유도 각종 지표와 파월의 11월 달의 발언 그리고 베이지북을 분석한 근거였고요. 여기 성명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12월에 금리 인하할 때도 연준 의원들 사이에서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상에서 한번 보시면 내년 2025년 25bp로 총 2번 인하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3번 인하를 예상했지만 전혀 아니었고요. 2번 인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중립금리도 다시 오르면서 재차 3%로 상향됐고요. 중립금리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되겠지만 시장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놀라면서 주가가 한순간에 급락하고 미 국채 10년물이 상승했었죠. 추후에 파월 발언들과 그리고 스탠스 변화에 대해서 과거 발언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연준 또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텐데 시장이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이유는 트럼프 정책 때문입니다. (2025년) 전세계 관세전쟁 예고, 트럼플레이션 공포. CNN에서 2025년 휴대폰, 가전제품 이런 물품들이 모두 20% 가격이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2025년에 동일한 상품 가격이 2배가 될 것이라고 해서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쟁여놓기 수요로 인해서 연말에 많이 소비를 했었죠. 트럼플레이션은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용어인데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큰 흐름으로 보면 일단 전세계의 관세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세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또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되고요. 또 감세 정책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되니까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면 기존에 저임금 일자리를 채워주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니 임금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결국 모두 다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요. 지금 상황은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제대로 흡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내년에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2번 인하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물가를 다시 상승시킬 위와 같은 정책들이 있고요. 앞으로 트럼프 정책에 따른 적용 범위 그리고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연준도 스탠스를 바꿔갈 수 있으니 연관성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막상 취임하고 나면 생각보다 이런 정책들의 강도가 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은 협상용 테이블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한 게 가장 크고요. 일단 이런 상황들은 체크하고 내년에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 정책과 연준의 미묘한 스탠스 변화를 잘 살펴봐야겠죠.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